안녕하세요. 쌤캠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돌려서, 그러니까 왕따, 은따,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재수생 여러분, 뭐, 등등 많은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사연이 왔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힘들어서, 자퇴를 하려고 한다. 이런 사연이 와서, 제가 그 사연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로 고민을 얘기했는데 카톡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카톡 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제 스트레스의 근본은 소외감입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잘 지냈지만 원래 친하고 믿었던 같은 반 친구가 제 욕을 하고 다녀서 다른 친구들과도 서서히 사이가 멀어지더니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아요. 참고로 이제 막 나와 절대 말을 하지 않거나 나를 왕따시키는 건 아닌데 내가 말을 걸지 않는 한 말을 걸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고 저를 욕하고 다닌 친구와 얘기를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 전학을 얘기해봤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전학이 쉬운 일도 아니고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자퇴를 하고 남은 2019년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내년엔 재수학을 다니며 정시를 준비하고 싶어요. 저의 내신 평균은 3.0이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이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께 우선 드리고 싶은 말은 자퇴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을 지금 피하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트라우마를 겪어야 돼요. 어떤 무리에 소속되건 누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피하는 게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생 20살?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실수, 내가 한 실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숙한 인격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피하거나 이걸 그냥 덮어버리거나 이건 내가 한 실수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외면하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평생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갇혀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먼저 우선되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 이 아이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일방적인 왕따를 당하거나 구타를 동반한 어떤 폭력적인 왕따를 당한 아이가 아니에요. 잘 지내다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여론이 일어났겠죠. 내가 어떤 A와 잘 지내다가 이 A가 되게 착하고 편안하고 온순한 아이야.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A에게 좀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 A에게 내가 신경질적으로 대할 때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론이 형성된 건데 제가 이 학생에게 물었어요. 내가 앞으로 하는 질문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그에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네가 생각하기에도 이 A라는 친구에게 네가 함부로 대한 적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좀 히스테리컬하게 굴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우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좀 늦게 알았을지라도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를 알고 있는 학생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A라는 아이도 되게 힘들었겠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이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네가 A라는 친구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잘 지냈는데도 이 A라는 애가 쟤가 나한테 함부로 했다, 쟤가 어떻게 했다라고 네 욕을 하고 다녔다면 그 친구들 뭐야 잘해주더만 무슨 욕이야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것이고, 네가 실제로 이 아이에게 함부로 하거나 좀 히스테리컬하게 대했던 걸 다른 아이들도 봤다면 이 아이가 그렇게 욕할 때 맞아 너한테 좀 함부로 하더라 이러면서 쟤는 좀 안 되겠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건 그 아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사과도 했는데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 친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옆에서 본인이 힘들었던 그 시간을 보상받을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언가가 A라는 친구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네가 외로운 거라면, 네가 아이들 사이에서 겉돌려서 외로운 거라면 너는 그걸 감수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A라는 아이가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멋진 아이라면 이 당사자에게 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너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알고는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이 친구의 그런 히스테리를 견디지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A라는 아이가 선택한 게 아이들한테 욕해서 이 사연의 주인공을 궁지로 모는 거라면 이 A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만 이 사연 속에 나도 뭔가 이 아이에게 함부로 했던 잘못이 있는 거니까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폭력적인 왕따를 가하거나 진짜 막 괴롭히는, 은근히 괴롭히는 거 있죠. 그런 걸 하는 거라면 학교에 알리건 부모에게 알리건 자퇴를 하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그냥 단지 나에게 친근하게 말 걸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놀아주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얘기해 준 건 뭐냐면 상황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많은 게 바뀐다. 너는 지금 고2고 내신을 올려야 하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너와 재밌게 놀던 친구들이 너를 좀 멀리 함으로써 너는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냐. 이걸 얻기 위해서 기숙학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너는 자연스럽게 이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그 친구를 원망하지 마라. 네가 네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친구를 이해해야 된다. 아, 쟤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다. 내가 참 미안하네. 지금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라면 조용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나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친구를 원망하고 제가 나를 욕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해서 돌아오는 거라면 겸허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건 그렇게 애들이 나를 어느 정도 소외시키잖아요. 그 아이들끼리 분명히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나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그래, 너네가 나와 놀아주지 않아도 나는 꿋꿋이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조용히 혼자 공부하는 그 모습이 나를 은근히 은따시키는 그 아이들 눈에 쟤 봐라, 되게 공부 열심히 하네, 오히려 플러스 작용이 일어나죠. 정말 악질은 애들이라면 네가 공부를 해 이러면서 막 괴롭히겠지만 이 상황은 그런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퇴는 절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기숙학원에 있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떠냐면요.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또 왕따 나갈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아이들의 비위를 되게 맞추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비위 맞추려는 노력이 그 친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에는 또 소외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는 건 해결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냉정하게 읽고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그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잘 지내다가 어떤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소외감이고요. 악질적인 왕따가 있더라고요. 막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건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퇴가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 성향 그리고 나의 외모 그리고 나의 상황으로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건 그 아이들이 악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벌어진 상황에는 절대 피하지 말고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퇴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자퇴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을 이겨내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고등학생들은 이 위에 사연으로 톡이나 메일을 보내요. 내가 잘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창시절은 어찌 보면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겪게 될 대인관계 문제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되고요.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힘든 아이를 위한 영상을 찍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사연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유튜버 쌤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